자, 그러면 아까 이어서 9페이지 Real Property and Personal Property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Property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권은 Real Property, 부동산과 Personal Property로 나뉩니다. 동산이라고 하죠. 자, 그 밑에 보시면 Ownership is bundle of right.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bundle of right, 여러 권리의 묶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데요. 자, 뭔가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소유 아니면 동산을 소유할 때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소유함으로 인해서 권리가 생기는데 여러 가지 권리의 묶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property is defined as a right and interest that a person has in the thing owned 돼 있는데, 자, property라고 하는 것은 소유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것에 이제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으로 정의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 건물에 많이 쓰이는데요. 그 정확한 그 미닝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이제 소유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권리와 이익이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재산권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real property is immovable by law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은 immovable,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정의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immovable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부동산이다라고 이제 딱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ownership is a bundle of right. 아까 나왔었죠. ownership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묶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어떠한 권리들이 있는지, 어떠한 권리의 묶음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자, 그 밑에 1, 2, 3, 4번이 있는데 첫 번째 권리 보시면 possession, 소유할 권리입니다. 그 프로퍼티에 대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소유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occupy,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퍼티를 렌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프로퍼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권리 보시면 enjoyment입니다. 즐길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뭔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으로 인해서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peace and quiet without interference.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소유하고 계시면 다른 사람의 방해가 없이 그 안에서 이제 평화롭고 조용하게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자, 3번에 보시면 컨트롤, 집을 소유하고 계시면 그 집을 통해서 이제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hysically change and keep, 그러니까 재산을 property, 재산권을 physically 그것을 change할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꾸미고 고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이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4번에 disposition 보시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소유하고 계시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transfer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하실 때도
뭐 전체를 처분하실 수 있고 부분적으로 처분하실 수 있고 어쨌든 처분에 이제 권리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번들 오브 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이러한 권리들이 생긴다. 권리의 묶음이 생긴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들 오브 라이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B에 보시면 우리가 property에 대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real property, personal property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먼저 real property, 부동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보시면 이 부자는 이제 뭐 아니다라는 뜻이 될 것 같고요. 움직이지 않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은 뭐 움직이다. 뭐 사는 재산을 얘기하겠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관련된 그런 재산이 부동산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요는 이렇게 잡으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법적인 그런 정의를 한번 보시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법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보시면 첫 번째 땅은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재산 중에서 뭐 이렇게 그 땅을 파가지고 딴 데 옮길 수 없는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고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 anything permanently attached and affects the land. 그러니까 땅에 영원히 붙어 있거나 고정된 어떠한 것도 이제 부동산이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라든가 빌딩 뭐 하우스라든가 집이라든가 아니면 뭐 펜스라든가 담장 뭐 이런 것들도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anything incidental and appertaining to the land 돼 있는데 땅에 종속되어져 있거나 appertainent는 종속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부수적인 그러한 것들은 또 부동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utual water stock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네들은 그 물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지 그 집에서 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personal property, 움직일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워럴스탁 같은 것들은 물을 쓰려면 그 집에는 꼭 그 스탁, 주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과 집은 그 주식은 워럴스탁은 그 집에 종속이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펄테넌트. 그 어펄테넌트 종속이 되어 있는 재산은 부동산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펄테넌트가 되어 있는 종속이 되어 있는 그런 재산권은 그 부동산을 팔 때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마련해서 그것에 대한 계약 조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팔 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그 워럴스탁, 그러니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 주식은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제 부동산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 4번에 보시면 immovable by law, 움직일 수 없는 것들도 부동산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크롭 같은 거, 농작물 있죠. 그 다음에 프루트 같은 거. 그러니까 농작물은 땅에 이제 붙어 있잖아요. 식물이니까. 그리고 과일 같은 것도 나무에 땅에 붙어 있죠. 그러한 것들도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수확이 되지 않은 것은 부동산이고요.
수확이 된 것은 동산이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나오는데 그때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부동산의 정의는 이렇게 네 가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부동산의 정의 중에 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랜드. 자, landowner is commonly thought of as owning a surface of the earth. In other words, the ground we work and build upon 돼 있는데, 자, 땅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지구상 표면을 소유하는 걸로 보통은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다른 말로는 우리가 그 땅에 걷고 그 위에 이제 뭔가 짓고 하는 그 땅 표면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ownership also gives right to space that is above our land and extends below our feet to the center of earth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땅 오너십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구 표면 위에만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 공간, 에어 스페이스, 그러니까 땅 위의 스페이스죠. 그 에어 스페이스, 하늘 공간도 내 땅 오너십이 됩니다. 그리고 땅 밑으로, 지구 표면 밑으로 그 중심까지 또 내 땅의 소유권이 됩니다. 자, figure 1-4 다음 페이지 가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집을 소유하게 되면 뭐 요만큼 땅이 이제 소유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확장을 해서 이 하늘 공간까지 내 소유권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구 안쪽으로는 이 지구 해까지 요것도 나의 소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개념이죠. 자, 페이지 다시 10페이지로 가셔서 airspace right to use airspace above surface of the earth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rspace right 그러니까 공중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표면 위로 airspace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주 공간까지 확대가 되는 겁니다. 개념은 그렇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Generally, all that is beneath the surface of the earth belongs to owner as a real property.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땅 속에 있는 지구 표면 밑에 있는 것도 부동산으로 오너에 속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네럴 라이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네럴 라이트는 이제 그 광물 자원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보시면 the rights on mined mineral, solid such as gold, silver, and brass that part of real property, but can be removed 돼 있는데, 자, 미네랄 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광물 자원인데, 뭐 예를 들어서 금이라든가 실버라든가 보렉스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광물 자원이겠죠. 이러한 광물 캐지 않은 unmined는 캐지 않은 그러니까 채취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한 광물 자원들은 미네랄 라이트로서 부동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unmined입니다. 그러니까 채굴하지 않은 그러한 금, 실버, 보렉스 같은 것은 부동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을 채취를 한다면, 채굴을 한다면 personal property가 됩니다. 자, 땅으로부터 그것을 제거, 뭐 채굴했다는 뜻이죠. remove는. 그랬다면 이것은 personal property,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이 땅 안에 묻혀 있을 때는 부동산이고요. 금을 캐내면 그거는 이제 personal propert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mineral rights의 특징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캐지 않았을 땐 부동산, real property, 캤을 때는 personal property. 자, 그 밑에 보시면 riparian right이 있는데요. 자, 요 권리는 보시면 right of landowner to reasonable use of moving free flowing water on, under, and adjacent to his or her land 돼 있는데요. 자, 요거는 흐르는 물에 대한 그러니까 moving free flowing water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대한 적당한 사용, reasonable. 그러니까 이성적인 뭐 이런 뜻인데 reasonable이.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사용에 대한 권리가 riparian right이 되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대한 권리. 그래서 리버라든가 stream, 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걸 얘기를 하죠. 이러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riparian right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 riparian water right can be served by condemnation and prescription 돼 있는데 자, riparian right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대한 권리는 토지 수용이나 prescription 뭐 이렇게 뭔가 처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용할 수 있다 일도록 이제 처방을 해주는 거죠.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리토럴 라이트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요것은 정지된 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위에서 리페리아는 흐르는 물이었고요. 이 리토럴라이트는 정지된 물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right of landowner to reasonable usage of non-flowing body water abutting his her land 돼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 땅에 붙어 있는 그런 물, 그러니까 흐르지 않는 물을 얘기를 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가 리터럴 라이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shoreline, 뭐 이렇게 바닷물, 오션,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riparian right, littoral right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 riparian right, 흐르는 물에 대한 권리죠. refers to moving water. 대표적인 예로 강과 stream, 뭐 이렇게 흐르는 물을 얘기를 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것들이 있고 littoral right, 정지된 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refers to body of water with shoreline, oceans and lake. 그러니까 오션, 바다죠. 아니면 호수.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정지된 이러한 물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리터럴 라이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여기 책에 친절하게 써 있죠. Remember R. 요 앞에 리페리안 라이트의 이제 R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렇죠. Remember R. R을 기억하는데 리버를 기억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요거 연관지어서 이제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L을 기억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리터럴 라이트의 L과 그 다음에 흐르지 않는 물, 레이크, 호수를 연관시켜서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상작용을 이용해서 이제 외우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리페리언 라이트의 대표적인 예는 리버다. 리버는 흐르는 물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니까 흐르는 물에 대한 권리다. 그리고 리터럴 라이트는 대표적인 예로 레이크인데 레이크는 흐르지 않는 고여있는 물이니까 고여있는 물에 대한 권리가 리터럴 라이트다. 이렇게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외인 게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땐 이 오션, 바다가 과연 흐르지 않는 물인가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뭐 파도 치고 그래서 이제 흐른다고 이제 보실 수도 있고 조류가 있어서 이제 흐른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가만히 또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물들이 흘러 마지막 종착지가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고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리터럴 라이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appropriation of water, doctrine of appropriation is the private taking and use of water flowing on the public domain from its natural course 돼 있는데 뭐 요거는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뜻은 좀 알고 계셔야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적당량의 물을 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무분별하게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강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뭐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뭐 댐을 만들어서 자기한테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양, 뭐 이렇게 앞에서 물을 떠와서 쓰거나 뭐 이러한 것들은 되지만 물기를 내려서 아니면 댐을 건설해서 그것을 막 바꾼다든가 이렇게 사용하는 무분별한 사용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보시면 riparian right include right of reasonably appropriate water as needed 돼 있는데 riparian right 흐르는 물에 대한 권리는 이성적인 적당한 물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권리다.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권리가 riparian right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percolating water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refers to underground water not found in a defined channel, natural water course 돼 있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underground water를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샘물이라든가 솟아오르는 물, 뭐 그런 것을 이제 샘물이라고 하죠. 아니면 지하수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percolating water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 뭐 이렇게 보기로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워러의 워러를 이제 명칭하는 이제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지 헷갈리지 않게 시험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또 다른 워러가 나오는데 pourable water가 나옵니다. pourable water는 water that suitable for drinking. 마실 수 있는 물을 얘기를 합니다. 식수를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 그래서 pourable water 하면 drinking, 마실 수 있는 요렇게 연관지어서 알고 계셔야 되고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pourable water는 뭐냐? 사람이 마실 수 있는, drinking 할 수 있는 water다 라고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surface water right 돼 있는데, 자,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물에 대한 권리는 라고 하는 것은 prohibits the diversion of runoff from rain unless confined to a channel, river or stream to the property of another 돼 있는데, 자, 요 surface water right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 범람 등의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물길들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용은 참고 삼아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이제 땅에 대해서 배웠는데 땅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워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attach to the land improvement. 그러니까 땅에 붙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것도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또 improvement 라고도 부릅니다. 자, improvement는 인공 구조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인간이 만든 땅 위에 건설한 그런 인공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임프루먼트고요. 뭐 집도 임프루먼트고요. 펜스, 담장도 임프루먼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임프루먼트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building, fence, walls, works, and shrub 이런 것들이 다 improvement가 되겠습니다. 자, improvement는 real property다. 우리가 뭐 보시면 집을 살 때 보면 lat이 있고 그 다음에 집이 있죠. 뭐 이런 것 땅과 건물 다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improvement도 부동산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실업은 관목을 얘기를 합니다. 뭐 나무 같은 것들 우리가 그 뭐 가든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 보면 그 가든에 심어진 그런 뭐 이렇게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real property is the land and anything attached to the land called improvement.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그 다음에 그 땅에 붙어 있는 anything, 어떠한 것을 이제 정의하는데 그것은 improvement. 그러니까 땅과 improvement가 부동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동산은 땅과 improvement 이 두 개는 부동산이다. 자, 3번에 보시면 incidental or appertaining to the land 돼 있는데요. 자, 땅에 종속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부속적인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anything that is incidental or appertaining to the land is a real property. 그러니까 땅에 종속이 되어져 있는 것들은 보통은 이 appertainment가 많이 나옵니다. 이 appertainment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종속되어져 있는 어떠한 것은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자, 그 옆에 보시면 appertainment means ownership transfer with the land automatically without the need separate conveyance runs with land 돼 있는데요. 자, 요 문장 자체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appertainment라는 의미는 종속되어져 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별도의 양도 증서, 컨베이언스는 양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양도 증서, 뭐 계약서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계약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땅과 함께 트랜스퍼, 양도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upper tenant라고 하고요. 보통은 이거는 땅과 함께 간다. 그래서 runs with land라고 합니다. 그래서 upper tenant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upper tenant는 땅에 종속되어져 있다. 부동산이다. 이렇게 바로 연결시켜야 되고 이 upper tenant의 미닝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땅과 함께 간다. 왜냐하면 땅이 팔릴 때 자동적으로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runs with land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계약서를 그 종속되어 있는 것을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것도 뭐 transfer 양도를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땅이 팔리게 되면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runs with land다. upper tenant다. upper tenant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Mutual Water Company의 그러한 워터 스탁이 있는데요.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Mutual Water Company organized by water user in a given district to supply ample water at reasonable rate. Mutual Water Company라고 하는 것은 물을 공급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지역에는 물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물 사용자들이 이제 organize, 그러니까 조직한 그런 회사가 Mutual Water Company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사용하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도록 자기들이 충분한 워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직한 그런 회사가 뮤추얼 워터 컴퍼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는 LA 인근에는 없는 시스템인 거죠. 근데 옛날에는 뭐 워터 컴퍼니고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사용하려면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옛날 시대로 가면 뭐 서부 시대나 이럴 때 가면은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회사를 이제 만든 겁니다. 거기에 있는 조합원, 회사원들은 이 물을 비싸지 않게 우리끼리는 비싸지 않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뮤추얼 워터 컴퍼니인데 그 권리를 이제 스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주식으로. 그 스탁을 갖고 있으면 이제 워터를 공급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tock in a mutual water company is a real property and runs with land and thus automatically transfer the buyer. Water right can be sold separately 돼 있는데 자, 요거 자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워터 컴퍼니에 있는 스탁은 부동산이다. 아까 그 워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스탁이잖아요. 이것은 원래 스탁 자체로 보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투자하는 재산이잖아요. 원래는 이건 퍼스널 프로퍼티입니다. 그런데 워럴 컴퍼니에서 갖고 있는 그 주식,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죠. 이것은 부동산입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주식은 upper tenant, 땅에 종속이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runs with land, 땅과 함께 갑니다. 운명을 같이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탁은 자동적으로 그 땅을 사는, 그 집을 사는 바이어에게 그, 그 스탁이 자동적으로 트랜스퍼 됩니다. 양도가 됩니다. 따로 계약서 같은 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양도증서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종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water right can be sold separately. 이것도 중요합니다. 요 automatically transfer도 중요하고요. 자, 물의 권리는
separate, 따로 팔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이면 내가 따로 팔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땅과 함께 가기 때문에 집과 함께 가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upper tenant land는 우리가 보통 생활에서는 잘 접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아주 단골입니다. 그래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에 보시면 immovable by law 돼 있는데요. 자, 요거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부동산으로 간주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that which by law is considered immovable is real property. 자, immovable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부동산으로 간주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 natural growth vegetation attached by root is real property as are cultivated crops like unpicked fruit or corn until they're served, mortgaged or sold 돼 있는데, 자, natural growth 뭐 식물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뿌리가 있는. 자, 이러한 것들은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real property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크롭 같은 것들, 농작물들, 그러니까 따지 않은 과일이나 옥수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걔네들이 썰브 될 때까지, 그러니까 따서 뭐 팔거나 아니면 음식으로 될 때까지는 부동산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얻을 때까지는 부동산입니다. 아니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릴 때까지는 부동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인데 그것을 따게 되면 퍼스널 프로퍼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따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얻으면 그거는 퍼스널 프로퍼티가 됩니다. 좀 웃기죠. 그 다음에 그것을 팔려는 목적이 있으면 그거는 뭐 파는 계약서가 있다든가 그러면 붙어 있더라도 그것은 퍼스널 프로퍼티가 됩니다. 자, 요 내용까지는 참고 삼아서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잊어버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고 여기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내추럴 그로스 식물 같은 것들은 캐지 않으면 부동산이다. 그런데 캐면 퍼스널 프로퍼티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13페이지 보시면, 자, 지금까지는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C부터는 이제 personal property, 동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ersonal property is any property is movable and cannot be properly classified under definition of real property. 자, personal property라고 하는 것은,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있고 부동산의 정의 안에 분류가 되지 않는 재산권은 동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퍼스널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접할 수 있는 건 자동차, 퍼스널 프로퍼티고요. 스탁, 서류로 된 재산들 있죠.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퍼스널 프로퍼티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mineral, oil, and gas when extracted are also considered personal property. 자, 여기서 extract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캐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광물 자원, 그 다음에 오일, 기름, 그 다음에 가스 이러한 것들은 땅속에 묻혀 있으면 부동산인데 리얼 프로퍼티인데 캐냈다면 그것은 personal property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엠블먼트가 있는데요. 엠블먼트라고 하는 것은 수확물입니다. 농작물을 이제 수확해서 이렇게 테넌트에 의해서 수확된 그러한 농작물을 엠블먼트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a planted growing crop that is cultivated annually by tenant farmer on listed land 돼 있는데 자, 엠블먼트는 수확물인데 누구에 의해서 테넌트에 의해서 경작되어지는 농작물이 엠블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경작하는 농작물은 엠블먼트는 아닌 거죠. 자, 이 엠블먼트는 personal property입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농작물이 수확이 되지 않으면 부동산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이 엠블먼트는 가만히 좀 보시면 테넌트가 경작을 하는 거잖아요. 테넌트는 이 경작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거기에 놔두나요? 원래 목적이 수확을 해서 팔려는 목적이 있겠죠. 원래부터. 그렇기 때문에 엠블먼트는 바로 따지 않아도 퍼스널 프로퍼리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수확물이라고 했는데 테넌트에 의해서 경작되어지는 그런 경작물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테넌트 경작물. 자, 요거는 personal property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 if previously contract for sale, fruit of a commercial orchard may be personal property, but the trees upon which it grows are real property. 자, 과수원에 커머셜 과수원. 그러니까 팔려는 목적으로 과일을 키우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한 과일들은 컨트랙이 팔려고 컨트랙이 맺어져 있다면 이것은 수확하지 않아도 퍼스널 프로퍼티입니다. 그러니까 팔려는 목적이 이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퍼스널 프로퍼티고요. 거기에 있는 나무들, 그러니까 과일이 아니라 뭐 사과라면 사과가 아니라 사과 나무 기둥 그것은 부동산이다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팔려는 목적이 이미 있었으면, 그러니까 컨트랙이 있다고 하는 것은 팔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 않더라도 그 과일은 퍼스널 프로퍼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 The ownership of personal property transfer with the bill of sale. An instrument used to secure a loan on personal property is called security agreement 돼 있는데 자, personal property의 소유권을 이전을 하려면 어떠한 서류로서 이전을 해야 되냐면 bill of sale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퍼스널 프로퍼티에 대해서 융자를 얻기 위해서 담보를 잡는 것을 security agreement, 담보 계약서가 되겠습니다.
personal property 줄여서 쓸게요. personal property의 담보 계약서는 security agreement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뭐 시간이 가면 다른 챕터에서 배우실 텐데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personal property를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위에서 보듯이 bill of sale를 통해서 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real property P는 줄여 쓸게요. real property를 이전할 때는 뭘로써 이전을 하느냐? deed를 통해서 이전을 합니다. 자, deed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집문서라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요 트랜스퍼 나중에 배우긴 할 텐데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personal property는 bill of sale로서 다른 사람 바이어에게 넘기고요. 그 소유권을. 부동산은 deed 집문서를 바이어에게 넘김으로써 소유권을 이전을 합니다. 자, 픽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픽처는 좀 내용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내용도 좀 많아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